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감정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처음이고 매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제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처음 겪게 되는 개인회생 절차들이 대단히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청부터 최종 인가를 받기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나만 이런 것인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고 과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나눠본 많은 이제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이제 초조금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급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서류 전달을 하면 빨리 법원에 접수가 돼서 금지 명령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서류 가지고 검토해서 이것저것 몇 가지 서류들 더 만들고 법원에 접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전후면 되지만은 길어지면 막 열흘 이상씩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금융사의 연체가 시작이 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 영상들을 좀 보고 날짜 계산을 잘 해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연체 기간이 이제 없거나 아주 짧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도 금융사에서는 금지 명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추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금융사는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도 추심을 중단해 주기도 하지만은 안 그런 곳들도 많아서 굉장히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의 상황별로 다르지만 서울이면 뭐 법원에 신청하고 한 2, 3일이면 금지 명령이 나오곤 하는데, 이제 타 지역 법원에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막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법원에 여러분이 이제 개인회생 사건이 신청이 접수가 되고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예, 굉장히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분이 정말 묘해요. 정말 평온해지거든요, 사람이. 이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이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금융사에서 여러분에게 전화가 오질 않아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던 추심 전화나 우편물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그 이전까지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대출금이나 카드값들, 여러분이 돈 내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내보내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만 해도 뭐 한 20년 이상 매월 같은 날짜에 카드값을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대출이든 뭐든 원리금 납부하던 날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행동들,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멈추게 된 거예요. 대출금이든 카드값이든 내기 위해서 막 돌려막기든 뭐 카드깡이든 뭐 5만 가지 방법을 다 해서 통장에다가 나갈 돈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중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한 며칠간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누워만 있고 막 싱숭생숭 했었어요. 정말로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이든 뭐든 다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좀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바람을 가질 만큼
그냥 하늘에 막 붕붕 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다가 잠시의 그 여유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돈도 없어갖고 못 쓰고 있었는데 금지 명령 받고 주머니 사정도 좋아져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뭐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뭐 시간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정 공고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보정 공고가 개인회생 신청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히 대출금 사용 소명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청인 상황별로 이제 제각각인데 굉장히 이제 꼼꼼하고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보정 공고문을 받았을 때는 막 심장이 막 멎어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역시 법적인 채무 조정이다 보니까는 만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성실히 있는 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정서를 제출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지루하고 초조한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쭉 이어질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제 초조함의 시간이라고 하냐면은 길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한 번의 보정으로 끝나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한 번의 보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막 2차, 3차 막 이어지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정 한 번만으로도 힘든데 그렇게 2차, 3차가 나오게 되는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이제 늦는 특정 지역 법원이거나 혹은 뭐 본인의 사건이 좀 복잡하신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그리고 막 여러 번에 걸친 보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보정이 한 번밖에 없었던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보정 권고문을 받은 이후로는 그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저는 그랬습니다. 워낙에 이제 채무 규모도 작지 않았고 인생 걸린 일이다 보니까 걱정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정서를 제출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만에 게시를 받았거든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역시 또 이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사람이 잠깐 한번 새로 태어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꿈인가 생신가 하고. 왜냐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년 가까이 뭐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돌려막기든 뭐든 그 이제 대출금이든 카드값이든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내 개인 생활 뭐 하나 편하게 해본 거 없이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죽기 전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던 게 개인회생이었고, 당시 제가 가졌던 채무들 중에서 그냥 금융권 쪽에 있는 것들만 묶어서 약 한 2억 원 정도 되는, 2억 원 좀 안 되는 채무였지만은 그런 상태로 이제 변제율 15%로 제가 신청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무가 2억이었다라고 치면은 빚이 3천만 원도 안 되게 줄어드는 개시 결정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가.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개인회생을 제가 신청했다라는 걸 이제 몰랐었으니까 정말 제 특별한 몇 사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은 게시 받은 다음에 그 개인회생 게시턱을 막 쏘고 다녔어요. 한 며칠간은. 왜냐면 이제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힘든 거 알고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돈을 못 쓰겠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어려운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고맙고 기쁜 마음에 한 며칠간은 막 제가 밥 사주고 다니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게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보정 거친 다음에 게시를 받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게시 이후에도 뭐 일부 중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채권자 집회와 인가라는.
그런데 이제 적어도 게시만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산의 정상을 밟고 이제는 좀 편안히 걷기 좋은 길로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게시가 그래도 이제 그 이유 절차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자면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만 채권자 집회는 좀 특별했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 즉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는 거였고, 채권자 집회 때 이제 행여나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굉장히 좀 쭈뼛쭈뼛했던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TV에서나 보던 그 법복을 입은 까만색 법복을 입은 판사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 봤던 거였고,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했어요. 다들 빚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이제 게시 받고 인가 이전에 이제 채권자 집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으니까, 이게 이제 이름은 채권자 집회이긴 해도 이제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채무자 집회라는 거. 아무튼 그렇게 채권자 집회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서 서울 서초동 그 서울회생법원 주변을 저는 좀 걷고 있었어요. 그냥 괜히 거기서 이제 캔커피도 하나 사 마시고 법정 주변에 그 서울 법원에서, 제가 이제 채권자 집회 갔던 때가 작년 11월 중순경이었거든요. 이제 그때쯤이면 되게 예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 뭐 그 주변도 이제 가을 분위기가 많이 나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가볍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러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가을이 참 예쁘구나. 원래도 이제 한국의 가을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 많이 힘드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가을이 참 예쁜 풍경이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예쁜 걸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채권자 집회는 특별했습니다. 실체적으로 제 뭔가 개인회생 사건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인가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어떤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껴졌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고 그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감정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위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진행 중에 정서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 위장장애 오는 분들도 있고, 불면증에 각종 피부 질환, 그다음에 탈모가 오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괜히 소송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혼자서만 되게 이제 외롭게 겪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쪼록 여러분들도 사건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풍경들 다시 좀 돌아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힘든 시간 똑같이 공유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디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